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터럽트 컨텍스트를 알려주는 inInterrupt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할 inInterrupt 함수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면, 현재 실행 중인 코드가 interrupt context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이고요. 이 함수가 true를 반환하면 현재 실행 중인 코드가 interrupt context라 볼 수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interrupt context가 아닌 일반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프로세스 컨텍스트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inInterrupt 함수를 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리눅스 커널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목록과 함수의 호출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inInterrupt 함수가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커널의 코어 함수를 IRQ 서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IRQ 서버 시스템 내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데, 현재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는 중인지를 나타내는 inInterrupt 함수를 호출을 해서 다양한 예외 처리 코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inInterrupt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나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목록과 함수의 어떤 처리 흐름을 분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구현을 했어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 내에서 호출되는 커널 함수가 딱 난 두 가지 함수만 호출을 한다, 혹은 내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작성한 특정 A와 B란 함수만 호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inInterrupt 함수를 굳이 호출에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느끼는 게, 다른 개발자분들이 작성한 이미 짠 코드를 불러서 호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 사실 오픈소스 시대잖아요. 혹은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련된 그런 벤더 개발자가 개발한 API를 끌어다가 호출을 하면서 디바이스 인터럽트 핸들러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터럽트 핸들러의 코드를 구현하다 보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함수가 인터럽트 컨텍스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이때 있는 inInterrup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현재 실행 중인 코드가 인터럽트 컨텍스트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하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물론 이 인터럽트 함수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죠. 제가 2014년도 경에 그때 한 6개월 정도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개발을 했었는데, SOC 이름이 테그라 for i라는 SOC였어요. 테그라 SOC면 사실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SOC였는데, 그때 여러 SOC에서 디바이스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만났는데, 제가 어떤 이슈를 만났냐면 테그라 와치독이라는 이슈를 만났어요. 테그라 와치독이라는 이슈를 만났는데, 테그라 와치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SOC에서 개발한 SOC 구조 내에서 발생한 와치독인데, 와치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SOC에서도 와치독은 100% 존재하거든요.
와치독이 없는 SOC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와치독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그 회로가 타이머가 있어 갖고요. 일정한 주기로 이제 와치독 타이머의 어떤 레포트 킥을 하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와치독을 구현하는 그 방식은 SOC마다 달라요. 뭐 퀄컴의 뭐 스냅드래곤에서도 와치독이 있고요. 이제 뭐 와치독 바크, 와치독 바이트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와치독을 구현하는데,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테그라 와치독이란 이제 문제를 만나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와치독이 발생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시스템이 리셋을 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뭐 동작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버그를 이제 만나게 되고 버그를 리포트하게 되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리셋이 되는 이슈를 만났어요. 엄청난 이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리셋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저한테 이제 어사인이 됐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너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와치독이 테그라 와치독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로그를 보고 덤프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엔비디아에서 패치가 하나 왔는데 진짜 이런 패치였어요. 패치가 inInterrupt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정확히 코드가 어떤 코드였냐면요, if가 있고요, if가 문이 있고 요 안에 inInterrupt가 true인 경우에는 함수를 리턴을 이제 치게 되는, 바로 실행을 중단하고 반환한 코드였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뭐 수십 줄의 패치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테그라 와치독을 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inInterrupt 딱 함수를 사용한 패치 코드가 전달이 됐는데 패치 코드의 양이 2줄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코드가 반영된 다음에 테그라 와치독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리눅스 커널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절감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패치 코드는 아직도 머리에 생생한데요. 그때 활용된 함수 패치 코드에 inInterrupt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패치 코드의 내용은 그때 제가 테그라 와치독에 관련된 내용은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inInterrupt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 코드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interrupt라는 함수가 true를 반환하면 현재 코드가 interrupt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더 그 다른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코드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실행되는 코드를 좀 배치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 interrupt 함수를 호출해서 이게 이제 true인 경우에는 AFP 아토믹이라는 옵션을 적용해서 kmalloc 함수를 호출하고요. interrupt 컨텍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gfp 커널이란 이제 옵션을 적용해서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kmalloc 함수를 호출할 때요, 그 gfp 커널이라는 이제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뭐 메모리 그 커널에서 관리하는 그 이제 kmalloc 슬럽 메모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그 잔여 메모리 양이 충분할 때는 사실 이 코드를 써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커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냥 반환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제 커널 스레드가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슬립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된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 내에서 호출해야 되는 함수에서 이제 슬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슬립에 들어가서 바로 깨어나면 뭐 글쎄요, 그 바로 깨어날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슬립에 들어가면 언제 깨어날지 바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막 kmalloc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afp atomic이라는 함수가 아니죠. 매크로를 적용해서 kmalloc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그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해도 슬립에 진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inInterrupt라는 매크로를 써서 작성한 이제 패치 코드의 하나의 예시이고요. 자, 여기까지 inInterrupt 함수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inInterrupt 함수를 사용하는 패치 코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어서 이 inInterrupt 함수의 구현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nInterrupt 함수의 구현부를 보면요, 구현부가 이제 define으로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죠. 이제 매크로 타입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interrupt라는 함수는, 매크로 함수는 irq count라는 요 함수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커널에 있던 그 많은 코드가 사실 이런 매크로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inInterrupt라는 이제 요 매크로 함수가 이제 어떤 소스 코드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를 컴파일하게 되면 GCC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요 코드로 바꿔 쳐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irq count라는 함수의 선언부를 보면요, 이 함수도 이렇게 매크로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preempt count가 반환하는 값과 요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end 연산을 수행한 후에 그 비트 연산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코드를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irq count 매크로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preempt count라는 매크로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그 스택 최상단 주소에 있는 threademp 구조체에 preempt count 필드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예요. 이 preempt count 함수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하시려면 4.9절에 있는 그 threadinfo 구조체 내부에 있는 그 preempt count라는 필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